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셰프로입니다. 자, 엔캠 오늘 이제 4% 정도의 하락이 나오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빠른 상승 이후에 나오는 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엔캠은 결국에 앞에서 이미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지금 이 상승의 의미를 우리가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지금 현재 14회차 12, 그죠? 요거를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납입을 완료한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 또한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 자, 엔캠은 앞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기대감, 실질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기대감만으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공급을 시작을 한다. 공급 계약에 대한 재료는 앞에서 부재했었던 엔캠의 실적 관련된 모멘텀을 확실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준비가 되었고 올라갈 수 있는 이유 또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이 상승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자, 그런 것들 수급적인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하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흐름을 만들어 가야겠죠. 자, 일단 단순히 지금 현재 수급적인 동향만 좀 확인해 본다고 하더라도, 자, 빠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앞에서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추세를 판단하는 방법은 뭐예요? 결국에는 추세를 깨지 않고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는 마지노선은 결국에는 이 선이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집중된 장대 양봉의 중심선. 자, 여기에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뭡니까? 언제든지 다시 올라가는 상승 흐름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한 상승의 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 상승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엔캠은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상승을 만들어내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상승의 범위를 실제로 올라갈 수 있는 범위보다는 굉장히 과소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에 앞에서 상승과 하락이 나왔던 모든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어떻게 진행을 했으며, 그리고 이 박스권의 의미, 그리고 주가가 급락이 나온 이후에 바닥 찍고 올라갔을 때에 외인의 누적 순매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타임라인별로 한 번씩 정리를 하면서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엔캠은요, 결국 인플레이션 감축보로 올라오는 상승, 요거는 결국 표면적 이유일 뿐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세력들이 보유한 물량, 즉 매집한 물량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특이한 것은, 매집을 우리가 확실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치상으로 검증이 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뭡니까? 장중에 매수를 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시민 물량,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주인수급 부사채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하면서 물량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얘네들이 물량이 얼마나 있었고, 매도를 했다라면 어디서 했겠구나 이런 것들을 시기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은, 여러분들 분기 보고서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여기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7번에 있죠. 자,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 엔캠이라는 종목에서 나왔던 추가 상장 물량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고, 이 물량이 뭐 제3자 배정 전화우선주인지 아니면 12 물량인지 BW 물량인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요 물량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걸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BW 물량,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전화우선주, 그죠? 요게 114만 주, 위에 212만 주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12 물량이 275만 주로서 단위 물량 중에 가장 큰 물량이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12는 사실상 엔캠의 역사 신고가라고 할 수 있는 4월 달에 고점을 만들기는 했습니다만은 매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왜? 전환 가는 기간이 5월부터 7월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5월에 나오는 물량은 이 275만 주 중에 43만 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말인 즉슨 7월까지는 있었어야지만이 275만 주를 온전히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건데, 5월이 되기 전에 이미 엔캠은 고점을 찍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실질적으로 275만 주를 온전히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미 주가가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점에서 매도가 가능했던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다라면은 326만 주 BW 물량과 제3자 배정 전화우선주 요거밖에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세력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얘네들이 과연 이 326만 주 이걸로써 단기적 수익을 챙겼을까? 요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얘네가 326만 주를 이 고점에서 자, 매도를 함으로써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굉장히 큽니다. 1조 3천억 원.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1조 3천억치의 수익을 챙긴다. 그러면 이 구간에 1조 3천억치의 이제 매물대가 생긴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단위 물량 중에 가장 큰 CB 275만 주는 내가 7월 달에 전환을 해서 주가를 올리면서 본인들이 매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 한다고 하더라도 이 1조 3천억치의 매물대를 전부 다 소화를 해주면서 주가를 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예. 제가 만약에 세력이라면요, 이 326만 주 절대로 전량 매도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 326만 주를 본인들이 매집을 하고 전환을 가능한 기한까지 끌고 오기 위해 앞에서 이미 2년이 넘는 시간을 잘 버텨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4월, 7월이면 이 물량이 다 나오고, 자, 이 물량이 다 나오고 천천히 바닥 다지고 올리는 흐름까지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사실 6개월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 본인들이 알고 있을 텐데 굳이 무리해가면서까지 여기에 매물대를 형성을 한다? 예,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세력들은 본인들이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인내하고 매집을 하고 돈을 투자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결국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것이고, 그것은 뭐다? 자, 결국에 앞에서 고점을 만들고, 자, 개인들의 이탈을 시키는 흐름, 급락을 만들어내면서, 자, 본인들이 엑시트를 한 것처럼 꾸며냈지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핵심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유는, 자, 제가 그냥 제 예상이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동향을 봤을 때 지금 326만 주 갖고 있는 세력들이 전량 엑시트를 했다라고 절대로 볼 수가 없는 매도 물량만이 4월 달에 나왔다. 왜? 4월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고, 자, 내려오는 과정 4월에 마찬가지로 나왔었기 때문에 4월에 나온 물량만 우리가 확인해 보더라도, 자, 기간에서 37만 주 매도를 했고요. 기타 범위에서 6만 4천 주 매도를 했습니다. 자, 연결금이나 김투 사모펀드 전부 다 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43만 주만이 이 5월 4월이죠. 4월 달에 나왔던 전체 매도 물량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43만 주는 왜 팔았을까요? 하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결국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 수익 실현을 시켜주는 비용, 차후에 상승이 났을 때, 예, 그때 수익 실현을 시켜주는 비용이 부담이 돼서 얘네들은 물량을 전체 다 팔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내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엄청난 급락을 만들어내고, 자, 박스권을 형성을 하지만 결국적에는 상승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급락을 만들어내는 상황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다면은, 자, 개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엔캠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매도를 하고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런 것들만 좀 생각해 보더라도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앞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수익 실현 물량이 나갔어야 했겠지만 지금은 사실 엄청나게 편하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확하게 7월, 제가 말씀드렸던 12를 다 전환해서 팔 수 있는 7월 20일 13회차 물량이 나오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 박스권을 형성을 했어요. 추가적인 하락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326만 주가 여기서 전량 매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라면은 사실상 주가 하락은, 자, 여기서 절대로 그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엔캠의 전체 유통 물량은 1000만 주가 채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약 3분의 1에 넘는 326만 주가 매도로서 나왔다라면 이 시장은, 자,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주가가 빠졌어야 정상인데, 그러지 않고 정확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자리에서 바닥을 잡고 박스권을 형성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얘네들은 앞에서 있었던 326만 주를 전부 다 매도한 것이 아니라 엑시트처럼 보이기 위해서 일부 물량을 매도했을 수는 있겠지만 핵심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작된 이 상승 결국에는, 자, 재료가 준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12 결국에는 14회차까지도 매도가 가능한 12월 달에 상승이 시작이 되었다. 자, 올라가는 높이가 더 높아졌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까지 올려서 매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결국에 세력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고점을 어디서 지정을 시키냐. 자, 고점이라는 거는 세력들이 올라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매도를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자, 수익과 올라가는 데 필요한 비용, 자, 요거를 저울질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많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올라가기만 한다라면은, 내가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올라가기만 한다라면은, 자,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행동은, 자, 지금 구간에서 상승 직전에 매수 타점을 잡아서 확실하게 평단 낮추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아니 어차피 올라간다라면은 지금 매수해도 좋지 않나요? 자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 주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자 지금 사도 평단이 낮아지겠지만 우리는 지금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을 시키는 방법 또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결국에 앞에 있는 개인들의 이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큰 폭의 하락 그리고 장기간의 박스권 그리고 상승 직전의 급락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패턴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자 지금 저항을 소화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 직전에 또 한 번의 급락 이후에 상승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급락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급락 바닥 부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고 결국에는 급락이 나오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승 직전에 매수 타점을 잡아야 돼요. 물론 올라갔을 때 세력들이 엑시트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매도를 함으로써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종목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올라가는 과정이 길게 남았다면 그 사이에 나오는 지금과 같은 조정 또한 확실하게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평단을 낮추고 보유 물량을 늘리는 지금 세력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과 똑같은 흐름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께 쫓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고 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가 헷갈리는 상황 자 당연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장중에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그리고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자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이 문자는 자 무료입니다.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는 1월 달부터 장중 11개월 동안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해왔던 거고 결국에는 고점에서 매도도 안내해드렸지만 지금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위에서 매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부가적으로 좀 더 많은 분들과 이 대응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대응 함께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개인 번호 010-4920-8706번으로 엔캠 두 글자 문자를 남겨두시면은 자 지금 당장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모레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오게 된다라면 여러분들께 확실한 타점을 자 금액까지 보고 바로 따라하실 수 있게 적어서 전달을 해 드릴 예정이니까 자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예상을 했던 거고요. 이러한 구간 겁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자 올라갔을 때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 일부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시킨다라면은 자 그 수익금으로 다시 저점을 잡는 기회 또한 잡아갈 수가 있겠죠. 예, 그죠? 근데 사실상 이게 당연히 여러분들 평단 밑에서 이루어지는 매수이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겠지만 자 내가 위에서 자 세 주를 매도를 하고 다시 밑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가격적 매수가 좋은 구간에서 재매수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뭡니까 위에서 팔았던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할 수 있게 되죠. 보유량 또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상승이 뒤에 확실하다라면은 결국에는 이 방법이 여러분들 평단을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시킨다. 여러분들 평단이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평단까지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이미 수익으로 전환, 즉 본전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거기서 계속해서 대응해 나간다면은 그 이후의 상승은 온전히 여러분들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대응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건데 사실상 우리 박스권이 진행될 때만 하더라도 엔캠이 끝났다라고 하신 분들 많았지만 결국에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12월이 정말 이제 엔캠의 마지막 피날레가 될 것이다라고 자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자 12, 12회차. 자 요것도 전환 공시가 나왔어요. 자 나왔는데 요게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 지금 요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전환 청구권 행사를 봤을 때, 자, 12회차를 언제 전환한다라고 했습니까? 네, 12월 달에 전환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물량 중에 일부를 전환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요 물량 언제 전환할 수 있었어요? 사실 6월이면은 전환이 가능했던 물량을, 자, 굳이 12월 달에 전환을 마저 하겠다. 뭔 말입니까? 추후에 있을 상승에서 비싸게, 자, 매도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과 같다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렸었는데 자 실제로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예, 날짜 확인해 보게 되면 2주 전, 자 11월 17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요거 잠깐만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는 이것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있는 물량을 팔지 못했다는 거 확인했다라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든 올릴 것이다. 저는 공급 계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급 계약. 엔캠이라는 회사가 어디에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짜리예요? 몇 조짜리라고 얘기하겠죠. 몇 조짜리입니다. 근데 몇 조가 사실상 단순히 금액만 보면 엄청 커 보이는데 이거를 몇 년 동안, 막 12년 동안 막 납품을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몇 조짜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단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개인들은 엔캠의 가장 문제였던 유동성 또는 기업적 가치, 매출에 대한 호재가 나왔다, 악재가 해소가 됐다 생각하고 다시 붙을 거예요. 주가 올라가는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벌기 위해서 저는 아마 12회차도 12월 달 낸다라고 했고, 자, 14회차 공모 자체를 뭐 한다? 딜레이 시킨다. 12월까지. 자, 이것 또한 뭐다? 자, 결국에는 엔캠은 나올 호재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반영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급계약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자, 결국에는 자, 10일을 비싸게 매도를 하고 그 앞에서 자, 매집을 했었던 물량을 자, 위에서 매도하기 위한 마지막 상승이 시작되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결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올라왔던 엔캠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트럼프가 자, 이 당시에도 말을 했었지만, 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자, 폐지를 하겠다. 자, 요거를 계속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1월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렇다면은 1월이 되기 전에 결국에는 트럼프 리스크가 실제로 어떠한 악재로서 작용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엑시트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월로 모든 12 물량 아니면은 14일차 12도 새롭게 발행을 하면서 자 이쪽에 집중을 시켜 놓은 것이고 여기서 확실한 상승만 만들어 낸다라면은 본인들이 매도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수익 앞에서 내가 포기했던 수익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들은 12월 달에 마지막 피날레 상승을 만들고 주가는 빠지겠죠. 우리는 빠지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이 자 고점에서 안전하게 매도하는 거. 자 요것 또한 제가 실시간으로 거래량 그 다음에 차트도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향, 수급 이런 것들 전부 다 보면서 타점을 잡아 드릴 거니까 자 일단은 자 올라가면서 매도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현명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지 확실한 수익으로 전환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타점 문자로 실시간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이용을 하시고 좋아요, 구독만 좀 부탁을 드리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최대한 쉽게 그리고 빠르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몇몇 분들께서는 자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은 제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자 더보기란에 제가 좀 더 상세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 그 링크 양식에 맞게 작성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자 영상 내에서 설명을 하던가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문자 보내드리는 거 이런 것들 답장을 해드리면서 확실하게 대응을 더 디테일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자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